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질까요? 아니면 말만 많아질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느리고 행동이 빠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말이 많은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허물이 늘어난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조언할 자격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면 말할 권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줄어들고 모임에서 초대가 뜸해지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버릇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7가지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을 고치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노년의 외로움도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덜 외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눈에 띈다는 사실을요. 회사 회의에서도 그렇고 동네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 먼저 손을 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입니다. 아직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을 말하고 있고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다 듣기도 전에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말이야. 내가 쉽게 정리해 줄게. 그건 이런 원리야. 이런 말버릇은 대부분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버릇이 오래 갈수록 사람을 점점 외롭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다. 이 말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고,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반대로 변합니다. 젊을 때는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기에 조심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어느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다 겪어봤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아봤잖아. 그 마음이 조금씩 말버릇으로 굳어집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고 결론을 대신 내려주고 설명으로 대화를 덮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줍니다. 어른 말씀이 맞죠.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이 웃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해봐야 또 설명부터 할 텐데. 내 얘기는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설명부터 하는 말버릇은 상대를 무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은근히 겁이 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자식 세대의 말은 잘 모르겠고 기계도 제도도 사람들 생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불안을 감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알고 있다는 자세입니다. 설명은 지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어입니다.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 아직 뒤처지지 않았어. 이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대화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노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진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의학 설명을 길게 늘어놓았고, 다른 한 분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셨겠네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설명보다 위로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보다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잊어도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설명부터 하는 말버릇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적은 말, 더 느린 말, 더 따뜻한 말입니다. 설명을 조금 늦추고 결론을 조금 미루고 그랬군요라는 말부터 꺼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말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노년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살려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짧아지는데 충고는 점점 빨라집니다. 상대가 입을 열자마자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처음에는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여서, 후배가 실수할까봐, 친구가 엉뚱한 선택을 할까봐,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충고는 마음과 달리 늘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깨우치려 하지 말고 몸으로 보이라. 충고는 대부분 옳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 해답을 먼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 한마디가 먼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충고부터 시작하는 대화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모는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회사는 그만둬.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식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는 말이지만 자식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구나. 너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정약용은 자식 교육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고 다만 스스로 오게 할 뿐이다. 충고는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잘 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고 혼자 무너지고 혼자 버팁니다. 부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충고부터 하는 말버릇은 관계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조용히 거리를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선다. 앞에 서는 순간 사람은 따라오는 존재가 됩니다. 옆에 서면 사람은 함께 걷는 존재가 됩니다. 충고는 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반대로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선택도 쉽지 않았겠다. 내 마음은 어때? 정답을 주지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상대는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고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조언의 정확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안전함으로 유지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들려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모르겠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느낌. 그 감정이 있어야 사람은 다시 찾아옵니다. 충고부터 하는 말버릇을 버린다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늦추라는 뜻입니다. 해결책보다 공감이 먼저, 정답보다 이해가 먼저, 가르침보다 동행이 먼저. 그 순서만 바뀌어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충고가 아니라 더 오래 들어주는 침묵인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 한마디에 무게가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닫게 만드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자리 잡았다더라. 옆집 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시던데. 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이 없다더라. 겉으로 보면 정보처럼 들립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고 별 뜻 없이 꺼낸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 순간 대화는 조용히 멈춥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견주면 평생이 모자라게 느껴진다. 비교는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재단해 버립니다. 너는 부족하고, 저 사람은 낮고, 너는 아직이고, 저 사람은 벌써라는 식으로. 그 말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말버릇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에게는 누구네 애는 벌써 승진했대. 배우자에게는 누구 남편은 아직도 정정하게 일한다더라. 손주 이야기에도 옆집 손주는 벌써 영어를 한다더라.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졌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늘 비교 속에 사는 사람이구나.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데는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말버릇은 그 모든 사정을 한순간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열, 높고 낮음, 앞섬과 뒤처짐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은 비교를 겪었습니다. 젊을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중년에는 집과 돈으로, 노년에는 건강과 자식으로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또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비교하는 말버릇의 뿌리에는 은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제일 뒤처진 건 아닐까? 혹시 나만 가만히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남을 끌어와 옆에 세워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안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는구나. 혹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네. 비교는 남을 재단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불안을 달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비교하는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자랑도 줄이고 고민도 숨기고 속마음도 닫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누구와 비교될까봐, 또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관계는 점점 얕아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다르게 여기되 낮게 보지 않는다. 사람은 다를 뿐 더 낮고 더 못함으로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잘나지 않아도 되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느낌, 그 감정이 있어야 사람은 다시 찾아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말은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다르지. 그만큼 애썼겠지. 이 말들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줍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대화는 다시 숨을 쉽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이야기가 길어지고 사람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말은 누가 더 잘나는가가 아니라 당신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자존심을 지키고 노년의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에 가장 쉽게 붙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땐 정말 힘들었지. 요즘이랑은 비교도 안 됐어. 처음에는 추억이고 처음에는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대화는 조금씩 현재를 떠나 과거로만 흘러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날에 머무르면 늙고 다가올 날을 바라보면 산다. 옛날 이야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 무게가 있고 그 시간을 말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대화의 자리가 언제나 과거가 될 때입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때는 학교까지 왕복 2시간씩 걸어 다녔어. 자식이 직장 고민을 털어놓으면 너희는 그래도 편한 거야. 우리 때는 상사 눈치 보느라 친구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대화의 방향이 늘 과거로 꺾입니다.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지금의 나는 늘 과거보다 못한 사람인가 보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지금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다. 옛날 얘기만 하는 말버릇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현재를 지워버립니다. 과거의 고생이 크면 클수록 현재의 고민은 작아 보이고 지금의 아픔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픔은 비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민은 과거의 무게로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크기로 존재할 뿐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길을 잃지도 않는다. 지혜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지금의 세상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이 낯설고 요즘 세상의 속도가 빠르고 요즘 가치관이 이해되지 않을수록 사람은 더 자주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익숙하고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에서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현재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계속 젊었을 적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젊은 보호자는 예의 있게 듣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 휴대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간병도 쉽지 않죠. 밤에 잠은 좀 주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젊은 보호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들려준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알아준 사람 쪽으로 몸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사람은 존경보다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옛날 얘기를 줄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의 자리를 과거에서 현재로 옮기는 일입니다. 요즘 힘들지? 요즘 세상은 어떤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 하나면 대화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현재를 들어주는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답이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고민이 다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꺼내는 말버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종종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 모른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나 화합하지 못한다. 정답을 서두르는 말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대화는 나눔이 아니라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만둬. 참아야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자식이 말합니다. 요즘 진로가 고민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이 제일이야. 그 길은 힘들어. 내 말 들어. 말하는 사람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남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아직 미완성인 사람이구나. 정약용은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닫히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고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답을 서두르는 말은 그 오랜 시간을 단숨에 닫아버립니다.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괴롭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워둘 줄 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으로 가득 찬 말보다 조금 비워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쉽지 않았겠다. 너라면 어떤 선택이 더 편할까? 이 말들은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할 자리를 남겨둡니다. 노년의 지혜는 정답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답을 조금 늦게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안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 다 잘 됩니다. 말은 맞습니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우시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사람이 말했고 위로는 두 번째 사람이 전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정답보다 위로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정답을 서두르는 말버릇은 상대를 보호하려다 상대의 마음을 혼자 두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도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대화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틀리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헤매도 괜찮고 답이 없어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정답을 서두르지 않을 때 사람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속을 보이고 자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이 관계가 됩니다. 사람의 신뢰를 가장 빨리 깎아먹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상황이 좀 복잡했어.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변명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다쳤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입장을 꺼내는 말. 상대의 감정보다 자기의 체면을 먼저 지키려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가리는데 말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은 더욱 멀어진다. 변명부터 하는 말버릇은 대부분 악의가 아닙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싫다. 괜히 무례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도,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오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말이 남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상처받은 건 나 혼자인가 보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덮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한다. 변명은 허물을 덮지만 사과는 관계를 살립니다. 사과는 길 필요도 없습니다. 미안하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내가 상처받았다면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변명부터 시작하면 대화는 설명 싸움이 됩니다. 누가 더 옳았는지,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날 즈음에는 문제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 말 좀 서운했어.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뜻 아니었어. 너가 예민한 거야. 그건 농담이었어. 아내의 마음은 그 순간 다칩니다. 서운하다는 말이 들렸다는 말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을 이기고 겸손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 관계에서 강함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변명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간병인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후, 그 간병인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하네. 변명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 병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존중받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 때 존중받습니다. 변명부터 하는 말버릇은 자신을 지키는 것 같지만 관계를 잃어리는 말버릇입니다. 사과부터 하는 말버릇은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사람을 곁에 남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체면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을 오래 곁에 남게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더 말하려 했고, 더 설명하려 했고, 더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말이 많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옳은 말이 많다고 존중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그 말에 책임이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흔들리고 비워진 그릇은 고요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혀가 아니라 침묵에서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말버릇. 설명부터 하는 말, 충고부터 하는 말, 비교하는 말, 과거에 머무는 말, 정답을 재촉하는 말, 변명부터 꺼내는 말, 인정받으려 애쓰는 말. 이 말들은 모두 나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붙잡아왔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조용해질 수 있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설명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충고 대신 잠시 듣고
비교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고, 과거 대신 오늘을 묻고, 정답 대신 침묵을 남기고, 변명 대신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자랑 대신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그렇게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습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음이 정리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존중받고, 신뢰받고, 외롭지 않게 늙어갑니다. 혹시 요즘 말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자주 설명하고, 자주 충고하고, 자주 증명하고 있다면, 그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바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줄여도 괜찮습니다. 말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침묵을 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단정해지고, 관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말이 줄어드는 게 늙는 게 아닙니다. 삶이 정리되는 겁니다. 조용해질수록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